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 오늘 사실 되게 많이 기대 많이 하고 왔고요.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 얘기하면서 사실 서버리스 소셜미디어 개발 이 꼬이네. 네. 네, 개발기 요 세션 통해 가지고 얘기를 딱 들으면 정말 이렇게 그냥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소셜미디어를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게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삽질기라고 시작은 했는데 그 회사 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시나리오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뭐 설명드리니까 너무 저렇게는 듣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에자일 코어 팀이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에자일 코어 팀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해주시죠.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저희 소개를 안 했어요. 네, 소개를 되게 오래 준비했는데 소개를 넘기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네, 저는 도경태고요. 저는 양선호입니다. 네. 네, 일단 소개를 드리면 아까 그 서광이 비치는 그 문양처럼 저희는 이제 삼성이라는 이 약간 폐쇄되고 어두운 개발 문화에 에자일을 퍼뜨리는 그런 임무를 띠고 지금 TF 조직이 되어 있어요. 네, 뭐이 정도까지.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일하는 방법을 사실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팀은 사용자 중심으로 이렇게 빠른 개발 주기를 가지고 가장 이제 같이 일하면서 사람들이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페어인데 아까 얘기 보면 그 페어에 대해서 막 9시부터 6시 뭐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 좀 있으셨잖아요. 사실 며칠 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데니스하고 같이 발표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페어를 한다니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날 저녁에도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 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팀에는 CX 디자이너와 개발자와 그리고 뭐 품질이라든지 그런 팀이 한꺼번에 좀 같이 일을 해요. 이렇게 개발 초기부터 끝까지 거의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홀 팀 구조로 해서 프랙티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간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팀 자랑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일단 저희 팀은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하지 않는 기능은 만들지 않겠다. 위에서 만들려고 하면 좀 싸우고 뭐 그런 식이고요. 테스트 커버리지 80% 이상은 저건 그냥 단순 수치가 아니라 저거를 강제하진 않고 그냥 TDD로 개발을 하니까 저 정도 테스트 커버리지 나오더라 라는 거고, 페어는 이제 되게 힘든 프랙티스지만 어찌됐든 시니어와 주니어와 페어를 했을 때 모두의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고, 리드타임 최소화는 일단 의사결정자가 저희 팀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드타임이 빨라진다. 약간 재미없는 소개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팀에서 내부에서 쓰는 툴들은 약간 저희끼리 좀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iFeedbackU라는 오픈 소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평가해 줄 수 있는 툴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오픈 소스화를 했고요. 두 번째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프로젝트 엔젤이라고 해서 엔젤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약간 그 기부 형식의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먼저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앱을 만들게 된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앱의 이름은 일단 두들나우라는 앱입니다. 구글 나우 아니고요. 베낀 것도 아니에요. 두들이 낙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에자일 이렇게 적용하신 팀들은 데일리 스크럼 이런 걸 하실 거예요. 저희는 스탠드업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고, 그 쪽 특이한 점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팀원 전체가 모여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뭐 어제 한 일, 오늘 할 일 이런 이슈 공유하는 건 아니고 팀원 전체가 공유할 만한 흥미로운 기사들, 그래서 인터레스팅이란 코너, 그 다음에 뭐 기술들도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있는 행사, 뭐 이런 행사, 나쁘다 같은 행사가 있으면 그거 공유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어제 삽질을 했다, 도와줄 사람, 이런 것들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면 좋은데요. 하다 보면 이거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네,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와요. 다들 무건수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또 우리 한국인들은 남들 앞에 서는 걸 좀 꺼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약간 늦게 오거나 이런 경우에도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체 스탠드업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하죠.
예, 이런 좋은 문화가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 현황을 분석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어떤 기사를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 카톡이라는 아주 그냥 국민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카톡은 대화의 공간이지 정보 공유의 공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카톡에 나오는 대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회를 보는데 이런 거 약간 개인적인 대화를 이렇게 스크롤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제 했던 얘기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 팀원들이 좀 뭔가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 약간 그 화이트보드 같은 데 써도 참 좋을 텐데 삑사리 났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좋을 텐데 그 사람들이 또 보드 앞에 가는 게 불편하니까 예, 그래서 애자일하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타겟 유저를 정해야 되는데 타겟 유저는 일단 저희 팀 전원이 될 거고요. 약간 군을 나누면 사회를 보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저 사진은 왜 넣어놓나요? 예, 사진을 깜빡했네요. 이 앱을 만드는데 사용자의 어떤 경험을 디자인해주고 저의 화면을 만들어준 디자이너입니다. 예, 잘생겼네요. 네, 조재성이고요. 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리고 디자인은 심플해야 된다. 이게 복잡하고 약간 UI가 이렇게 힘들면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공유할 것과 공유된 것만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인터넷 서핑하다가 이게 원터치 투클릭으로 바로 이렇게 바로 하고 싶다. 공유를 하고 싶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은 저희가 업무 외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협업 툴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플린이라는 걸 썼는데 예, 여기서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좋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려고 딱 하니까 보통 우리 이제 개발자들은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뭐부터 하죠? 네,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일단 서버 세팅부터 하겠죠. 서버 세팅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DB는 뭘로 할까? 뭐 좀 아마존 EC2 이런 거 생각하고 MySQL 쓰고 이런 거부터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로 클라이언트 하고 서버 하고 뭐 이걸 내가 왜 한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약간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일단 한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또 못하면 또 그렇잖아요. 뭐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요. 이래놨는데 그래서 올해 8월에 구글포 모바일이라는 행사가 그 동대문에서 열렸거든요. 네, 거기서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거의 하루 종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파이어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썼습니다. 이때는 뭐 서벌리스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없었고요. 그냥 좋다길래 써봤어요. 그래서 이런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두들라우라는 앱이고요. 단순히 오늘 것과 이제까지 공유된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뭔가 나는 프로그래머다를 공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나프다에 들어가서 네, 나프다가 열리고 가장 최근 거네요. 그래서 누르면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탠드업을 사회를 진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올리는 거를 이렇게 보고 하나씩 그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던져줄 수 있는 거죠. 링크를 클릭하면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보죠. 네. 이런 앱을 만들었는데 눌러주세요. 예, 첫 주에 이런 앱을 만들었어요 라고 하니까 15명이 설치를 했어요.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이거는 그 중에서 2명이 지웠습니다. 네, 그 중에 2명이 지우더라고요. 저희 팀이 한 40에서 50명 되는 팀이에요. 근데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설치를 하고 그 중에 2명은 지웠어요. 제가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저 사람일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왜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안 써?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용자는 언제나 옳기 때문에 네, 문제를 찾아봐야 됩니다. 혹시 이 문구 아시는 분 있나요? 넘어가는 걸로. 네. 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누가 제일 말이 많죠? 해리, 당신. 저 말고 그럼 어떤 부류가 제일 말이 많나요? 네, 주로 이제 뭐 CX 디자이너들이 약간 토커티브한 성격이죠, 대부분. 네, 보통 디자이너들이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알고 공유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러고 싶어서 여기 모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iOS를 써요. 네, 대한민국 국민의 뭐 한 60, 70%가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지만 근데 저희 팀에서는 일단 디자이너는 거의 한 90%가 iOS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iOS를 만들 줄 몰라요. 저 오브젝트 C도 할 줄 모르고 스위프트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졌어요. 도와줘요, 킨!
네, 이 시점에서 그냥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때가 금요일쯤 아침 스탠드업 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뭔가 팀을 뭔가 뜨겁게 만들고 팀에 대해서 뭔가 열정이 있는 친구가 이제 저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스탠드업 할 때 이런 걸 나눠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iOS가 없어서 iOS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맥으로 만들어줘요 하는 얘기를 금요일날 듣고는 그럼 그건 그러니까 제가 웹 버전으로 만들어서 카카오톡에서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그걸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같은 거를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적용했던 얘기가 아마 지금부터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봤는데 제약사항을 저는 먼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스탠드업을 할 때 사용할 앱이 필요한데 외부 네트워크에 있어야지 카톡 같은 메신저로 저희가 받아볼 거잖아요. 사내에서 이런 거 잘 접근이 안 되니까. 그래서 GitHub 페이지를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저희 보통 GitHub이라고 하는 거는 레파지토리 공간인데 거기 이제 브랜치 중에 GHPages라는 브랜치에다가 저희가 이제 소스를 소스를 푸시를 하게 되면 걔가 스태틱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호스팅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활용하면 되겠다. 그냥 만들어서 일단 여기 들어가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뭐 DB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건 차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돈도 좀 들지 않아야 돼요. 당분간 쭉 이렇게 소규모니까 그죠? 돈도 당분간 들지 않아야 되니까. 파이어베이스 이미 아까 적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과금 체계를 보니까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돈은 안 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 사실 내부적인 프랙티스는 테스트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데브옵스 환경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찾아봤는데 GitHub하고 붙어 있는 게 사실은 데브옵스를 완벽하게 지원하진 않지만 뭐 트래비스 CI를 이용하면 뭐 CI/CD 중에 CI까지는 일단은 구현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얘를 좀 활용을 해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스민 같은 툴을 사용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리액트를 쓰기로 결정을 해서 그러면 리액트의 테스트 프레임워크 제스트가 일단 리커멘드를 하니까 걔를 한번 써보겠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리액트를 이제 리액트 혹시 처음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리액트라고 하는 게 이제 웹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요. 뭐 앵귤러하고 리액트 지난번에 데뷔 때도 되게 핫했잖아요. 앵귤러냐 리액트냐 이렇게 막 오늘 발표하신 김우민 씨도 김우민 씨가 아마 리액트 쪽 해서 막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리액트 위에서는 이렇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애를 위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얘는 이제 GitHub에 들어가면 그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 SDS, 구글 뭐 이런 게 있는데 페이스북이 아니라 페이스북 인큐베이터라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GitHub 저장소에 만들어져 있고요. 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Create React 앱이라는 자기 자신 밑에 리액트 스크립트라는 앱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이제 우리가 보통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하죠. 뭐 이렇게 미리 세팅 같은 거 다 해놓는 그런 툴들을 미리 이제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명령어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웹팩, 제스트, 바벨 뭐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일단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가지고 npm 테스트를 치면 테스트 코드가 실행이 되고 제스트 기반으로 그리고 npm 빌드를 치게 되면 빌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배포는 약간 스크립트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게 되는데 그 부분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스트는 그 자스민하고 되게 비슷하게 뭐 테스트, 접두사, 접미사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되게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TDD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웹팩 갖고는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리액트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웹 요즘 최근 트렌드에서 뭐 그런트, 걸프 쓰다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웹팩 쪽으로 거의 번들러가 많이 옮겨갔잖아요. 물론 이제 걸프랑 같이 쓰는 유형도 있지만 걔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보니까 이제 바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빌드를 한꺼번에 해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까지는 npm 이제 뭐 빌드를 설명을 했다고 하면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GitHub 페이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GitHub 페이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npm 모듈 중에 GHPages라는 모듈이 있어요. 얘가 되게 괜찮은 녀석인데 GHPages를 설치를 하면 내가 얘를 가지고 -d 옵션 지금 하단에 보일 텐데 -d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면 그 페이지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얘가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npm 이제 디플로이에서 -d에서 빌드 옵션을 주면 걔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 내가 빌드 해놓은 그러니까 빌드를 돌리면 빌드 디렉토리에 떨어지죠. 이제 걔를 그러면 디플로이를 이렇게 주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 내부적으로는 나름 이렇게 데브옵스 환경을 이렇게 꾸밀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에 이제 호스팅 URL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건 이제 팁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깃허브 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그 깃허브 페이지 작업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상대 경로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URL을 저렇게 박아두면 저기에 맞춰가지고 그 빌드를 해주는 어떤 그래서 디플로이 했을 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스태틱한 파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깃허브에 올리고 나면 깃허브에 이제 푸시가 되죠. 그럼 푸시가 되면 그걸 보고 이제 트래비스 CI가 걔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이제 내부 이제 컨테이너에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제 테스트 코드는 이제 제가 짠 테스트 코드를 데리고 와가지고 돌린 다음에 이메일을 저한테 주는 거죠. 실패했어, 성공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내려주게 되는 거죠. 일단 얘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쯤 하다 보니까 찾아보게 된 거죠. 이제 마틴 옹이라고 적었는데 마틴 파울러가 이제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가 쭉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저희가 구성했던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후에 예를 들면 뭐 보통 얘기하시면 AWS 뭐 람다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데니스하고 겹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엊그저께 이제 만나서 람다 얘기하는지 물어보고 그럼 저는 람다는 뺄게 하고 일단은 다른 쪽을 일단은 돌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람다를 그 전에 빼긴 했었어요. 그 전에 빼서 이거 아마 적용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유저 페르소나를 하나 설정을 했어요. 페르소나가 무슨 뜻인가요? 페르소나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주로 쓰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제 게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메인 사용자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하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요. 그 사람이 이 앱을 사용할 때 뭐 드러내는 특성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나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취합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나 우리가 업무하면서 얘기할 때 김계발 씨가 뭐 그걸 좋아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김계발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여기 있는 해리가 저한테는 페르소나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만든 사람이니까. 저 친구를 보고 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걱정했던 게 앱이 좀 약간 미쳐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긴 했는데 네 하여튼 농담이고요. 유저 스토리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유저 스토리를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유저 스토리는 당연히 읽어갈 거니까 여기에선 더 언급하지 않고 좀 빨리 지나가게 되는데 이쯤 돼서 보니까 좀 공유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블로그 일단은 미디엄에 먼저 글을 좀 쓰기 시작했고요. 이제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썼고 최근에 이제 데브풀스라는 공간으로 이제 옮길 생각이긴 한데 일단 만드는 건 3일이 걸렸는데 이거를 공유를 하려고 이제 글을 쓰고 이거를 아키텍처를 잡다 보니까 30일 동안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결국은 조금 준비가 덜 된 부분인데 거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나는 프로그래머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유를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 만들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데브 툴스 아까 설명드린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부터 시작해서 제스트까지 있는 저런 걸 활용을 해서 디바스나 파스, 그러니까 인베들리나 파이어베이스 같은 어떤 그런 애들을 사용을 해서 왼쪽에 있는 소셜미디어 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서는 깃허브 페이지를 만들 때 깃허브에서 자기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 저는 이게 국내에서는 아마 전 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그 방식이 너무 좋아서 이 방식을 따랐는데 7days of practice라는 컨셉을 좀 잡아서 브랜치를 7개를 땄어요. 그래서 1부터 데이 1부터 데이 7까지 브랜치를 다 따서 데이 1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메일별로 이제 할 수 있는 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만들 건지,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각각 브랜치별로 소스랑 그리고 설명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작업했고요. 소문자로 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들어가 보셔도 아마 보실 수 있고요. 브랜치를 따라가면 관련된 약간 블로그 글 비슷하게 내부적인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오늘 겉핥기는 아닌데 대강 컨셉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되게 소스 코드나 이런 거를 따라 하시려고 하면 아마 저쪽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블로그 홍보 냄새가 좀 나는데요. 예, 들어가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별도 이렇게 탁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물론 이제 깃허브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일단 이건 데이 제로로 잡았어요. 깃 설정은 하셔야 되고요. 리드미 작성, 최근에 이제 그 아트 오브 리드미라는 거를 조금 보긴 봤는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리드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검색하셔서 리드미까지 작성을 해 두신 상태에서
출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Create React 앱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걔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유저 스토리를 한번 잡아보면 김개발은 아침 스탠드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위해서 스탠드업이라는 웹앱을 찾아간다. 요 유저 스토리를 가지고 일단 웹앱이 처음 뜨는 것만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Create React 앱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npm install 이제 create react app -g 글로벌 옵션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명령어로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create react app 하고 폴더 이름을 치면 그 폴더 이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는 미리 설정된 파일들이 쭉 내려와서 내가 바로 거기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프랙티스를 따르면 브랜치를 한 개 따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똑같이 이제 package.json 파일 만드셔가지고 지금 저 아직까지 제 그 마스터 브랜치는 제가 올라가 있긴 한데 저렇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GHpages에 저런 걸 한번 올려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면, 그러니까 스텝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그러면 한번 앱을 일단 한번 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올리면 되게 괜찮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앱 구색은 좀 맞춰야 되니까 로고나 파비콘 같은 거 약간 설정을 좀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유저 스토리 이제 2번으로 넘어가는데 김개발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자신이 어제 유심하게 읽은 글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에디터 창은 하나만 있고 거기서 글을 작성하고 업로드하면 글이 외부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이 된다. 에디터 창은 하나만 있고라는 거는 굳이 좀 붙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두들라고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제 에디터 창이 여러 개가 있는데 SNS를 보니까 대부분 에디터 창은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로 픽스를 했고요.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제가 글을 올리고 페이스북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작성자, 작성일, 내용, 그리고 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카드가 만들어지잖아요. 밑에 링크에 대한 카드. 그 링크에 대한 카드가 링크 이미지, 제목, 설명, 주소 이 정도의 어떤 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정도만 파악을 하면 이제 그 다음 준비는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저 스토리 2번 아직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세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세팅을 하기 전에 저기 이제 화면 그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겐지라고 되어 있고 에디터 창이 보이시잖아요. 보면 아까 그림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죠. 밑에 URL이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내가 막 아까 보면 그 링크 이미지를 따와서 그러니까 링크 URL을 따와서 링크에 대한 또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URL만 이제 디텍트하는 어떤 펑션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작성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제스트 같은 TDD 코드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텍트한 URL을 어떻게 짤까라는 거 해서 이제 좀 테스트 코드부터 한번 짜보는 거죠. 그래서 디텍트 URL 해서 이렇게 밑에 쭉 코드를 짜고 디텍트 URL이 잘 돌아가도록만 그 다음에 실행하는 코드를 만들면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정도를 파이어베이스 세팅 이제 뭐 가입해서 나의 앱을 하나 만들어보는 정도까지 작업을 하면 스텝 한 3번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저 스토리 이제 파이어베이스 DAO라고 하는 유저 스토리라고 제가 잡긴 잡았는데 유저 스토리가 일단은 스토리 2번까지는 똑같네요. 스토리가 같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보통 이제 그 HTML 에디터에서 저기 서브밋 버튼 있잖아요. 걔를 누르고 나면 뭐 핸들 서브밋을 통해서 URL하고 컨텐츠를 나눠서 이제 두 개의 JSON이나 뭐 하나로 묶어서 파이어베이스에 보내고 걔를 목록으로 받아오는 그런 형태의 작업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저기 에디터는 그 HTML input 타입을 쓰지는 않고요. 디비전 관련된 그러니까 DIV로 작성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컨텐츠 에디터블이라는 속성을 주고 작성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예를 들면 폼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되는 좀 예를 들면 근데 이벤트 같은 거 내가 막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작업은 좀 많이 줄더라고요. 약간의 팁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테스트 코드를 짜고 이제 DAO 가지고 원래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하면서 제가 DAO 패턴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DAO 패턴으로 얘들을 조금 조직화했어요. 파이어베이스 자체도 사실은 DAO 패턴이 크게 필요 없는 애긴 한데 그렇게 어쨌든 뭐 테스트 코드를 짜고 DAO 패턴을 가지고 이제 파이어베이스까지 갔다 오는 테스트 코드를 짜면 오른쪽 상단에 보는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저기 콘솔인데 저런 식으로 값이 떨어지게 되고요. 파이어베이스에 값이 들어가고 나면 밑에 이제 목록처럼 나오게 되는 코드를 이제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를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제 해줘야 될 게 뭘까요?
안 듣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밑에가 좀 안 이쁜데 아까는 좀 그냥 리스트로 나왔잖아요. 그 네. 녀석을 좀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미리 보기도 보여주는 것처럼 카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카드 쪽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은 되게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카드를 안드로이드에서 직접 만들어 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일단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냥 URL을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링크나 이런 걸 공유를 하면 이렇게 일단 HTTP 그 뭐 이렇게를 때려요. 그러면 HTTP 페이지가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오지점 이제 붙은 애들을 싹싹 뽑아가지고 웃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싹싹 뽑아가지고 이제 저장을 했죠. 근데 어떻게 하셨죠? 네, 근데 웹에서는 그게 시작부터가 사실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크로스 도메인? 네, 크로스 도메인 그러니까 오리진 팔레시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그걸 콜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데이터를 그 페이지를 읽어서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작업들이 되게 많이 분명히 서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람다식으로 좀 람다로 만들었다가 걔보다 훨씬 잘해주는 애가 인베들리라는 애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제 걔를 써야 되겠다라는 컨셉을 잡은 거고요. 이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인베들리라는 애인데 얘는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차게 되면 이제 그 돈을 청구를 하는 서비스이긴 한데 저희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많이 써지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카드 서비스랑 그리고 그 URL로 JSON이 떨어지는 거를 얘가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내가 API 키만 있으면 걔를 콜하면 어떤 페이지, 예를 들면 뭐 내가 공유하고 싶은 아티클에 대한 뭐 정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거와 걔를 써서 사실은 이제 약간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모습을 구현을 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보통은 예전 같았으면 이런 그 리퀘스트 콜을 날릴 때 jQuery나 이런 걸 썼을 텐데, 아니면 뭐 최근에 쓴다고 하면 슈퍼 에이전트 같은 애들 뭐 이렇게 npm 모듈하고 같이 붙일 수 있는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또 보니까 엑시오스라고 하는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하단에 보면 그 기본적으로 프라미스를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스트라든지 어떤 그 테스트 툴하고 바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 그 보시면 에디터에 글을 작성을 하고 입력을 하면 걔가 이제 목록으로 변환되는 그런 일들까지 하면 5번째 스텝까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게 있지 않나요? 여기까지 하면? 저 겐지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이제 겐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다들 오버워치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캐릭터 중에 한 명인데, 어노니머스 계정으로 제가 일단 만들어 놓은 거죠. 어노니머스 계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구글 아이디나 뭐 다른 걸로 로그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유저 스토리가 좀 필요해진 거죠. 이제 사람들이 오센티케이션이 필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걔를 하고 나면 그 페이지가 2개 정도 나오잖아요. 로그인하는 페이지가 필요하고 아까는 필요 없었던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하는 페이지를 팝업으로 띄울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한 페이지를 더 만들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라우터가 필요하게 된 거죠. 라우터를 쟤를 딱 집어넣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이제 그동안 제가 스테이트를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쫙 관리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리액트의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걔를 관리를 하는데 이제 걔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거 얘를 어떻게 이벤트를 다 처리해서 이 스테이트를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어떤 리덕스 패턴을 적용을 했어요. 이제 리덕스랑 라우터까지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로 이제 코드를 짰고요. 그래서 리덕스를 되게 개념에 대한 약간 혼동이 좀 있으실까봐 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리덕스가 중요한 게 이제 스토어, 리듀스, 액션이라고 하는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글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글을 가지고 온 게 스토어에 저장이 되겠죠. 리듀서 내 것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유저 스토리를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그 리덕스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전체 글 보다가 내 글만 보면 내가 만든 글만 만들어지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리듀서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마 6번째 스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 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제 이 로그인을 할 때 보면 왼쪽 밑에 이제 구글 아이디라 이렇게 되게 예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파이어베이스 UI라고 파이어베이스에서 웹 버전으로 UI를 내주는 애가 있어요. 걔를 활용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만들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npm 모듈이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이어베이스랑 파이어베이스 UI를 둘 다
그 인덱스 페이지, HTML 페이지에서 스크립트 링크를 하도록 그렇게 변환을 했어요. 변환을 하는 과정 중에 그럼 옛날에 임포트했었던 그 파이어베이스 객체가 이제 다들 깨지기 때문에 글로벌 옵션으로 저렇게 주는 어떤 그 중간에 팁 같은 거를 발견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npm 모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 브랜치에는 아마 요거 바뀌어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번 발표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자리가 더 있게 되면 아마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을까요? 한 개 더 있네요. 네,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앱을 쓸 수조차 없었던 이 기능을 사용할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에게 창구를 열어주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iOS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네이티브 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다시 애자일하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이 그 데니스가 정말 싫어하는 자바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할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할 줄 알고 어썸한 jQuery 할 줄 알았습니다. 네, 2016년에 jQuery를 쓴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네, 일단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킨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리액트를 좋다고 하셨으니까 리액트 네이티브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뭔지 알았으니 맛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할 줄 알면 iOS랑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있대요.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가 펑셔널하는 랭귀지냐 하면 이제 뭐 아니다 뭐 맞다 하는 분들 많겠지만 어찌됐든 펑셔널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으니까 펑셔널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약간 리액트가 뷰를 그리는 방식이 약간 리액트 프로그램 펑셔널 프로그램의 그것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훅 넘어갔어요. 근데 딱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런 문법을 보게 됐어요. 혹시 이 문법 아시는 분 있나요? 다 아시잖아요. 네, 저는 몰랐거든요. 이게 처음 보는 네, 처음 보는 문법이었는데 이게 비구조화라는 ES6 문법이에요. 제가 알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리고 약간 느낌이 세해지는 게 뭐 화살표가 나오고 렛은 약간 루비에서 본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JSX인데 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지 않거든요.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것들을 장표에 넣어놓은 이유는 제가 리액트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구글만 있으면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뭐가 검색을 해서 나왔는데 그 검색된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적어놨어요. 훅훅 넘기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내 어떤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시간이 좀 쫓기는데 디자이너가 이런 뷰를 줬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다들 뭐 개발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면이 작고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한정적이라서 화면 전환이 되게 빈번해요. 그래서 뷰 1 클릭하면 뷰 2, 뷰 3, 1, 2, 3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디자이너가 준 대로 만들었더니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확확 넘기시는데 제가 화면 눌러주세요. 네. 그런데 디자이너가 그 유저 검증을 다녀와서 그 중간에 이벤트가 아니라 1초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1초 후에 보여주게 해달라. 그래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이게 셋 타이머 써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네, 중간에 뷰가 한 개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뷰 1에서 이렇게 뷰 2로 가는 로직이 있고 뷰 2에서 뷰 3로 가는 로직을 수정을 해서 뷰 2에서 뷰 4로 갔다가 뷰 4가 뷰 3으로 가야 돼요. 이 정도 해줄 수 있어요. 네, 해줄 수 있죠. 근데 네, 뷰 5가 들어와서 어쩔 때는 뷰 1에서 뷰 2로 가고 어쩔 때는 뷰 5로 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뷰 5에서도 어쩔 때는 4로 가고 어쩔 때는 3으로 가고 물론 1초랑 같이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 뷰 3은 또 얘가 뷰 1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트풀해지는 거죠. 이런 고통을 아마 모바일 개발해보신 분들은 되게 많이 느끼셨을 거고 이런 애들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네. 이게 포인터가 누르는 게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덕스 패턴이라는 거를 아주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까 리덕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리덕스라는 거는 결국에 그 아까 뷰들 각각이 가지고 있던 상태가 중앙 스토어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걸 바꾸려면 무조건 액션이라는 걸 던져야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까 뷰 3 같은 경우가 액션을 던지게 되면 옆에 보이는 이 부품이 뭔지 아세요? 이 부품이 리듀서라는 애거든요. 이렇게
파이프 2개 이어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있는 부품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액션과 스테이트가 들어가서 다음 스테이트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뷰들은 각각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은 네, 끝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그 테스트 스콥이라는 게 작아져요. 여러분들 테스트 코드를 짜시면서 항상 힘든 게 뭐냐면 뷰들이 막 얽히설키 막 이렇게 얽혀 있으면 테스트할 때 그 다음 뷰의 의존성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좋은 게 뷰 3에서 특정 버튼이 클릭됐을 때 액션이 날아가는지를 테스트하면 돼요. 그 다음이랑 상관없이 그냥 날아가는지만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액션이 어떻게 상태를 바꾸느냐를 테스트할 때는요. 옆에 있는 저 리듀서만 테스트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액션과 특정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테이트가 반환이 되는지를 테스트하시면 돼요. 뷰는 더 쉬워요. 뷰 같은 경우에는 이 리액트가 그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프로퍼티가 주입된 대로 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 상태가 주입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뷰가 그려지는지만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뭐 상태가 3개 정도 된다 그러면 3번 테스트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되거든요. 테스트 스콥이 작아진다는 뜻은 결국 그 테스트 코드가 간결해지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코드도 간결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게 리더빌리티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빨리빨리 넘길게요. 네, 그래서 리덕스라는 패턴 좋으니까 굳이 리액트를 안 쓰시더라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모바일 개발하시는 분들은 써봤으면 좋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라우터랑 비슷한 건데 이런 모든 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라우터 플럭스라는 그 npm 모듈을 쓰시면은 이런 것들을 쉽게 해줘요. 특히 뭐 액션바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근데 이게 마법처럼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아서 스테이트를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고민이 제일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고민을 많이 하시면 아마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랩업 해주시죠. 중간중간 제가 실수해서 죄송하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일단은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보신 대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플랫폼에 손쉽게 사실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서버리스 아키텍처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서버가 없는 아키텍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만들면서 제가 마음에 든 확신 중에 하나는 그 말은 맞는데 서버 개발자들 일은 되게 이제 범용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많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렇게 저희가 이런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노력들이 또 될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